이번 시간에는 스컬프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피어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서 Shift 키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를 해주고 에디트, 그리고 폴리메쉬 3D를 해주겠습니다. 또 지오메트리를 가서 충분히 좀 스컬프팅이 부족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바이드 해갖고 서브디비전 레벨을 한 5 정도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스탠다드란 브러쉬가 선택된데 클릭하면은 다양한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브러쉬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클릭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스컬프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Z 하고 다른 브러쉬 얘를 클릭하고 다른 브러쉬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M자를 한번 M으로 시작되는 거 M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브 브러쉬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브 브러쉬를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으로 또는 클릭하고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또 스컬프팅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여기까지 안 가고 단축키 B를 눌러서 브러쉬를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다양한 브러쉬들인데 클레이 같은 경우 뭐 클레이 빌더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Z 하고 여기 클릭하고 스탠다드 브러쉬가 여기 있습니다. 스탠다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켜주고 스컬프팅 작업할 때는 양각으로 할 거냐 음각으로 할지 설정할 수 있는데 G헤드 같은 경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즉 살이 붙는 그러한 스컬프팅이고 G서브일 때는 살을 파줍니다. 이렇게 G헤드는 살이 추가되는 거고 G서브는 살이 빠지는 겁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그런데 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해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을 붙였다 빼줬다 양각, 음각, 스컬프팅 가능한데 G헤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가 요번엔 좀 파줘야겠다. 그럼 G서브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단축키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또 이렇게 음각, 스컬프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G서브 상태에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요번엔 좀 양각을 해줘야겠다. 그럼 G헤드 클릭하지 않고도 단축키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반대로 됩니다. G헤드 모드나 G서브 모드에서 작업하다가 Alt키만 누르면 바로 반대 모드로 일시적으로 전환해서 스컬프팅이 가능합니다. 취소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텐서티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파주냐, 얼마나 살을 높이 싸주냐, 그 강도를 조절하는데 인텐서티 G헤드에서 25일 때 이렇게 됩니다. 얘를 한 100을 해주겠습니다. 훨씬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텐서티는 스컬프팅의 강도입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그 다음에 드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드로 사이즈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드로 사이즈를 이렇게 지금 드로 사이즈가 64인데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데 드로 사이즈를 올려주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한 270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컨트롤 Z. 드로 사이즈가 여기 너무 크고 한 이 정도로 너무 적은데 이렇게 됩니다. 드로 사이즈 여기 말고도 단축키 S를 눌러갖고 드로 사이즈를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갖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잠깐 기다립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메뉴들이 쭉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보는 명령들하고 이쪽에 나타나고 드로우 사이즈, 포컬 시프트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보는 명령들이 나타납니다. 이쪽에서 보는 명령도 여기 나타나고 또 여기에서 보는 명령들도 여기 간단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 누르고 여기 드로우 사이즈를 바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여기까지 안 가고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컬 시프트라는 것인데 지금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안의 원, 얘는 바깥 원입니다. 이 안의 원은 인텐서티 여기서 설정한 값이 그대로 이 안의 원은 100% 적용됩니다. 여기가 100이면 100, 여기가 50이면 이 안은 강도가 50이 적용됩니다. 이 바깥 원은 뭐냐? 그럼 요 중심점으로부터 여기로 가면서 강도가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인텐서티를 100으로 했다 그러면 강도가 이 100, 요 안에는 다 100입니다. 요 동그란 원 안에는 다 강도 100이 적용되고 지 애들 하든 지 서브를 하든 드래그를 해갖고 스컬프팅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인텐서티에서 지정된 값이 100%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요 바깥 라인까지는 100부터 0까지 강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깥 라인에서는 0으로 되면서 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값을 조절한 것이 이 바깥쪽 원이 안쪽하고 얼마나 가깝냐 떨어지냐를 조절한 것이 바로 포커 시프트입니다. 그러면은 원이 두 개 있을 때 원과 이 원이 있습니다. 이쪽 원과 이쪽 원이 가까울수록 경사가 급해집니다. 이 원과 이 원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100에서 0으로 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완만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잠시 사라졌는데 포커 시프트가 0일 때 브러쉬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은데 스페이스바 누르고 좀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포커 시프트가 0일 때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포커 시프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두 개의 원이 가까이 붙습니다. 점점 두 개의 원이 가까이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경사, 이 가장자리 경사를 보면 더 급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는 조금 얘보다 완만하다. 경사 되게 날카롭습니다. 두 개의 원이 거의 가까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점점 큰 값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원이 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점점. 이제 이 상태에서 얘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더 이 경사각에 더 부드러집니다. 여기보다 더 부드러지고 안쪽은 좀 적어집니다. 얘를 더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포커 시프트 값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쪽은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얘들 Ctrl Z 하겠습니다. 스탠다드를 가지고 스탠다드 브러쉬 가지고 얘를 0을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크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거칠다, 마음에 안 든다, 좀 부드럽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Shift 키를 누르면 여기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브러쉬인데 Shift 키를 누르면 스무스 브러쉬로 일시적으로 바뀝니다. 다시 Shift 키를 눌렀다 떼면 스탠다드, Shift 키를 누르면 스무스 브러쉬로 일시적으로 바뀌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들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좀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 작업을 하다가 얘 말고 다른 거로도 이렇게 하다가 좀 부드럽게 처리해야겠다. 그럼 Shift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언제든지 다시 스무스 브러쉬로 바뀝니다. 이렇게 또 해주면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항상 작업하다가 무브 브러쉬가 M키를 눌러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Shift 키를 누릅니다. 그럼 스무스 브러쉬로 바뀐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Shift 키에 누르면 스무스 브러쉬로 전환되면서
스컬프팅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취소를 좀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이번에는 시머트리 모델링, 대칭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플로어가 밑에 있습니다. 플로어가 밑에 있는데, 트랜스폼 명령에서 얘를 좀 꺼내놓고 보겠습니다. 대칭 모델링 하고 싶다, 또는 X축, Y축 또는 Z축을 대상으로 해서 대칭 모델링 하고 싶다. 그러면 액티베이트 시머트리를 꺼줍니다. 켜줍니다. 아니면 키보드에서 X키를 눌러주면은 X축을 대상으로 해서 대칭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브인데 얘를 스탠다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탠다드 바꿔주고, 지금 X가 키보드에서 X라는 단축키를 눌러주니까 액티베이트 시머트리 활성화되면서 X축이 체크됩니다. 여기는 이제 미러 시머트리 작업하겠다는 얘기고,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Z, X축이 이쪽입니다. 지금 여기서 봐야지 X축이 옆으로 된 게 X축입니다. 여기 클릭하고 한번 너무 큽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해주니까 이렇게 X축을 기준해서 대칭 모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Z 인텐시티가 너무 셉니다. 한 25 정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번엔 Alt키를 누르고 파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대칭 모델링이 가능하고 Y축 또는 Z축으로도 가능합니다. Y축, Z축으로도 대칭 모델링이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껐다 켜도 되고, 단축키 한번 Y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X 꺼주고 한번 Z를 눌러주겠습니다. 다시 X만 활성화되는데, 여기를 클릭해갖고 액티베이트 시머트리를 클릭해갖고 내가 원하는 축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기에 R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원형으로 레디얼 시머트리 작업이 가능한데, 레디얼 카운트는 8개를 하고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X축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를 Z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X는 빼주고, 그럼 이런 식으로 돼갖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한꺼번에 8개의 스컬프팅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Z하고, 아직도 좀 인텐시티 이쪽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조절했습니다. 25. 여기에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레디얼 카운트가 파이라고 그렇습니다. 컨트롤 Z하고 레디얼 카운트를 한 5 정도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5개의 스컬프팅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컬프팅 작업 시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모델링도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